을 제시하고 그것에 준하는 가격을 똑같이 제시하면 그 가격에 수긍할 수 있는 공급자가 수요자가 서로 의논하고 채팅을 통해서 적정 가격을 정하는 플랫폼입니다. 이 시스템을 그러니까 한국에서 근로하고자 하는 난민과 혹은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한국인 사업자로 치환하여 만약에 적용한다면 조금 더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최근 코로나19로 GPS 수신 동의나 혹은 위치 추적이 보다 용이하다는 점 역시 신변 관리에 있어서 조금 더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안은 이와 같은데, 대개의 경우 보통 난민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상태에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구인 구직의 지원을 받지만 그 상태에서 일자리 미스매칭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었는데, 본 제안서에서는 난민 신청서를 작성하고 동시에 플랫폼에 정보를 등록하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난민 신청서와 일치 여부가 정확한지를 판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난민과 한국인을 연결하여 최종 계약을 자발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후기를 공유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과정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수월하게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할 수 있으며 정보의 신뢰성을 보장함으로써 난민과 한국인 사이에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한국에 적응하지 않으려 하거나 혹은 한국에서 별다른 정착 의지를 보이지 않는 난민을 조금 더 선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글로 풀어서 설명을 해보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민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정보기술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민하면서 난민을 그냥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난민은 착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혹은 그들은 성실할 수도 있고 성실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실하고 근로 의지가 있는 사람이 미스매칭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플랫폼을 마련하고 사실 여부만 판별할 뿐 나머지의 역할은 개개인에게 최대한 맡기는 방안으로 이 플랫폼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바이고요. 가장 궁극적으로는 이 난민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자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럽 난민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수용은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현지인들과의 충돌을 야기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다면 난민에게 필수적으로 언어, 학력, 경력, 국적, 희망 직종, 희망 보수를 정확하게 적시하고 그것을 준수하고 이에 따라 집행된 계약관계에 충실하면서 정착할 준비와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 정책이나 혹은 한국인 사업자와의 적극적인 협조가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 제안서를 작성하면서, 이 논문을 작성하면서 가장 좀 심도 깊게 봤던 게 실제 난민 신청서입니다. 현행 운영되고 있는 난민 신청서에서는 종교와 종파, 인종, 종족, 그 다음에 모국어 유창성만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히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없이 그냥 구사 능력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제주 난민 사태에서 발생하는 일자리의 미스매칭의 문제는 바로 이렇게 정보가 간략하게 공유되고 정보 자체의 공유량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미스매칭이 벌어진다고 생각되어, 앞으로 축적될 데이터에서는 적어도 이렇게 한국과 다른 종교의 문화를 존중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한국의 언어 구사력 외에도 구사 정도까지도 적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에 운영되는 플랫폼을 가안으로 제시해 보았는데요.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플래닛이나 사람인에서 다루는 연봉 협상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단지 이 계약에 충실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후기가 정확하게 공유되는 하나의 시스템을 제안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시스템이 크게 중요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만, 굳이 이렇게 제시한 이유는 이미 외국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있었으나 생각보다 성공적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워크 같은 경우에도 사업자가 난민을 채용하는 것을 돕는 서비스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 타이프폼은 간단한 인터페이스로 간략하게 사업자가 일자리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고용주가 단지 자신의 일자리를 제시하고
구인을 할 수 있을 뿐 난민이나 혹은 외국인 이주자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구직 조건을 사전에 살펴보고 일자리를 지원할 기회는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미스매칭이 이루어진다고 보았고 그런 점에서 이 연구가 조금 의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같은 과정을 거쳐서 한국 문화에 대한 태도, 의사소통 능력을 미리 파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채용 여부, 고용 여부를 선택했기 때문에 책임은 스스로 질 수 있고 따라서 우리는 난민 혐오가 아니라 불성실한 근로자에 대한 거부 혹은 난민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적응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제안이 조금 미흡할지라도 굳이 의의를 부여하고 싶다면 이것이 봉사나 지원의 난민 정책에서 나름대로 기술과 공유 경제를 적용을 하여 난민 문제에 좀 다른 방안을 제시했다라는 점에서 의의점을 제시하고 싶고요. 그리고 난민 문제를 시장적인 접근으로 봐서 수요와 공급의 차원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점에서도 조금 의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상호 정보 공개를 바탕으로 좀 합리적인 방안을 도모했다는 점도 있을 것이고요. 앞으로도 코로나 때문에 GPS를 활용한 다양한 데이터 활용이 부각되고 있는 바 이 방안도 이미 기술이 점진적으로 또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연구를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을 접목해 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세요? 혹시 이 공유경제 플랫폼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안정적인 수익 모델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혹시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이런 플랫폼은 카카오톡까지 포함해서 네. 이런 플랫폼 자체에 대한 수익보다는 따로 광고 수익을 창출하거나 혹은 부가 서비스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미엄 서비스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조금 더 공인된 정보를 예를 들면 번역 같은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받는 방식으로 다양한 고객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충분히 가미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